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트레이드가 가능한 마지막 날에 충격적인 트레이드가 일어났습니다. 휴스턴이 미네소타에서 코레아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2015년에 데뷔해 2021년까지 알투베, 브래그먼과 함께 휴스턴의 핵심 선수였던 코레아는 5년 1억 6천만 달러를 거절하고 FA 시장에 나옵니다. 다시 디트로이트에 10년 2억 7,500만 달러를 거절했다가 스텝이 꼬여버린 코레아는 옵트아웃이 가능한 3년 계약을 미네소타와 맺었고 1년 후 다시 도전합니다. 자이언츠가 13년 계약을 준다고 하면서 대박이 터지나 싶었지만 자이언츠의 메디컬에서 탈락했고 매치의 12년 계약도 같은 이유로 무산됩니다. 결국 코레아는 6년 2억 달러 계약을 맺고 미네소타로 돌아갔습니다. 복귀 첫 시즌에 부진했고 지난해는 좋은 활약을 하지만 시즌의 절반을 날린 코레아는 올해 다시 부진하지만 서서히 좋아지고 있고 포스트 시즌 WPA가 데이비드 오티스와 후안 소토에 이어 역대 3위일 정도로 큰 경기에 강합니다. 그동안 단단했던 유격수 수비가 올해는 흔들리고 있지만 제레미 페냐가 있기 때문에 삼루를 맡을 수 있습니다. 휴스턴은 이삭 파레데스가 부상을 당했고 복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레아는 올 시즌이 끝나면 3년 9,600만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휴스턴은 라이언 거스토를 주고 마이애미에서 우타 외야수 헤수스 산체스도 데려왔습니다. 매드맨은 오랜만에 매드맨했습니다. 샌디에고는 애슬레틱스에서 메이슨 밀러와 JP 시어스를 받는 대신 유망주 4명을 내줬습니다. FA까지 4.5 시즌이 남은 밀러의 가치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 나포세일 선수였던 레오달리스 드브리스가 포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샌디에고가 내준 4명은 파이프라인 전체 3위인 드브리스, 샌디에고 3위 브레이든넷, 13위, 17위 우한 3명으로 이들은 에이스의 유망주 랭킹에서 1위, 5위, 9위, 17위가 됐습니다. 에이스가 밀러를 팔 수밖에 없었던 건 2028년 연고지 이전을 했을 땐 5년차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높을 때 팔아 유망주를 챙기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로버트 수아레스라는 엘리트 마무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불펜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샌디에고가 밀러를 데려갔다는 겁니다. 샌디에고는 유일한 2점대 불펜이며 올스타전 역사상 처음으로 한 팀에서 3명의 불펜 투수가 뽑혔습니다. 그럼에도 밀러를 데려온 건 수아레스, 애덤, 에스트라다, 모레온에 밀러를 추가함으로써 포스트 시즌에서 선발진의 불안함을 불펜으로 막겠다는 것과 수아레스가 202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만 올 시즌 후 옵트아웃이 가능해 수아레스를 밀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밀러를 내년에 선발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밀러는 원래 선발 유망주였지만 팔꿈치 염자 이후 불펜으로 전향했습니다. 불펜에서 2년을 보냈기 때문에 팔꿈치 상태는 좋아졌을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불펜 투수들이었던 세스루고와 마이클 킹을 데려와 성공적인 선발 전환을 한 바 있습니다. 밀러를 에이스급 포텐을 가진 선발로 생각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거래입니다. 양키스에서 에이스로 트레이드된 후 풀타임 선발을 맡은 시어스는 9위의 한계를 드러냈지만 한 자리를 메우는 게 가능하고 역시 FA까지 3.5 시즌이 남았습니다. 에이스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거래인 건 유망주를 보는 눈이 뛰어난 프렐러가 지키려고 했던 선수는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블A에서 활약이 좋은 넷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포수가 약점인 샌디에고는 스티븐 콜렛과 라이언 버거트를 주고 로열스에서 프레디 페르민을 데려왔고 좌타선 보강을 위해 볼티모어에서 라이언 오원도 데려왔습니다. 시즌 후 FA가 되는 오원은 좌안에게 고전하지만 우한은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불펜 보강이 필요했던 다저스는 인기 선수들을 거르고 브록 스튜어트를 데려왔습니다. 다저스가 지명했던 선수로 2019 시즌 중 방출된 후 여러 팀을 전전했던 스튜어트는 미네소타에서 자리를 잡나 싶었지만 지난해 어깨 수술을 받습니다. 하지만 올해 돌아와 39경기 2.38에 좋은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타자 피안타율이 1할 4리인 반면 좌타자에게는 3할 3푼 3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불펜이 22위로 좋지 않지만 부상 선수들이 돌아올 수 있고 바비 밀러와 더스틴 메이도 불펜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신 내준 선수는 제임스 아웃맨입니다. 아웃맨은 낮은 평가를 딛고 2023년 신인왕 3위를 차지했지만 이후 75경기에서 타율 1할 3푼 7리에 그치는 심각한 정확성 부족을 드러냈고 결국 다저스를 떠나게 됐습니다. 맥맨이 가장 큰 영입이 될 거라며 블러핑을 했던 캐시먼 단장은 데이빗 베드나를 영입했습니다. 어제 데빈이 또 불론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 영입이 필요했던 양키스는 팀 8위와 14위가 포함된 3명을 주고 피츠버그에서 베드나를 데려왔습니다. 베드나는 FA까지 1.5시즌이 남아 올 시즌 후 FA가 되는 데빈과 위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피츠버그 태생인 베드나는 2021년에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하지만 데릭 쉘턴 감독은 리빌딩 팀의 마무리인 베드나를 들쭉날쭉한 기용으로 혹사시켰고 데뷔 4년차인 지난해 최악의 부진을 경험합니다. 베드나는 올해 3경기 만에 마무리 자리를 잃고 트리플 A로 내려가지만 돌아와서는 39경기 1.70에 17연속 세이브 성공으로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주무기인 커브의 부활이 고무적입니다. 양키스는 콜로라도에 12와 28위 유망주를 주고 제이크 버드도 데려왔습니다. 버드는 첫 28경기에서 1.41이었지만 이후 17경기에서 13.20에 그쳐 트레이드 가치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FA까지 3.5시즌이 남은 선수이다 보니 비싸게 팔렸습니다. 버드는 쿠어스필드에서 2.48인 반면 원정 경기에서 7.40입니다. 유한 두란을 차지했던 필리스는 외야 보강에도 성공했습니다. 미네소타와 한 번 더 거래를 해 팀 12위가 포함된 유망주 2명을 주고 해리슨 베이더를 받아왔습니다. 내년에 $10,000,000 상호 옵션이 있어 FA가 될 것으로 보이는 베이더는 지난 2년간 양키스, 레즈, 매치에서 부진했지만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고 골드글러브 중견수였던 뛰어난 외야 수비는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수준급입니다. 필리스는 내야와 지명타자가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반면 외야의 공격력은 26위이고 카스티아노스, 마쉬, 케플러의 수비도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베이더는 2022년 마감 시한 때 조던 몽고메리와 교환돼 카디널스에서 양키스로 건너갔고 9경기 5홈런 6타점에 대활약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루이스 로버트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비엔토스를 달라는 황당한 말을 듣고 다시 중견수를 물색했던 매치도 세드릭 멀린스를 얻었습니다. 2021년에 팀 최초의 30-30을 기록하며 당시 암흑기였던 볼티모어에 빛이 됐지만 이후 공격력은 평균 수준이고 좌완에게 약점이 있는 멀린스는 올해는 좌완 866, 우완 689로 리버스 스플릿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글러브급 중견수 수비도 전보다 내려오긴 했지만 며칠 전에도 한 건 했을 정도로 홈런을 훔치는데 전문가입니다. 멀린스는 시즌 후 FA가 되는 반면 볼티모어는 잡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불펜 3명을 영입하는데 8위, 12, 12위, 14위, 19위 유망주를 쓴 매치는 이번에도 14위와 30위 포함 3명을 내줬습니다. 이에 30위 유망주 7명을 썼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